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6월 25일 지금 현재 시간 14시 1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볼 산업 테마는요. 테마 산업은 철강주, 이쪽 철강주와 관련해서 좀 보려고 해요. 오늘 새벽이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25일 새벽 미국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백악관 측에서 그 상원과 인프라 약 한 1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일단 합의됐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좀 있어요. 왜냐면은 좀 많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또한 공화당 쪽에서도 일부 의원들이죠. 위원이 아니라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통과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통과가 되겠죠. 그리고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이번 합의가 그대로 채택이 돼서 법안이 올라온다면은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통과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됐다라는 것은 뭐 대충 기존에 2조 달러에 달하는 그 인프라 투자 법안에서 나왔던 세부 내역들을 가지고 대충 본다면은 주로 이 도로와 통신망 쪽과 관련한 투자 쪽이 가장 컸죠. 뭐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망이라든지 철도, 전기차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뭐 물 관련해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 투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프라 투자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철강이겠죠. 철강. 예, 철강입니다. 자, 이 철강이라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시크리컬 관련 산업이다라고, 대표적인 시크리컬 관련 산업이죠. 가치주라고 불리도 하고, 그 다음에 시크리컬 쪽 산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적인 종목이 뭐죠? 현대제철하고 그리고 포스코입니다. 예, 철강 하면은 대표적으로 포스코, 뭐 현대제철, 그리고 뭐 세아그룹 쪽도 있고요. 그죠? 세아그룹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에 법인을 두고 미국에서 판매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동국제강이나 그 다음에 KG 무슨 제철인가? 제강인가 있죠? 그것도 있고요. 그 종목은 제가 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KG 동부제철이죠. 예, 동부제철. 예, KG 동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요. 예, 지난 5월 초순을 고점으로 해서 조정을 상당히 좀 받은 게 사실입니다. 예, 조정을 좀 받았어요. 자, 이때 당시 강하게 상승을 했던 거는 국제 상품 가격, 그러니까 원재재 가격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와 함께 중국에서 뭐죠? 환경 규제 때문에 철강 생산량을 갖다가 조절을 해버렸죠. 이런 여러 가지, 그럼으로써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량에서 부족을 하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 때문에 이 뭐죠? 수요와 그 다음에 가격이 급증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최근까지도 간간히 계속 철강 산업과 관련된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나 아니면 언론사 기사들을 간간히 보게 되면요, 이번 2분기죠. 아직 2분기가 끝나지 않았죠. 지금 오늘 날짜가 2분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실적 전망치 있죠. 예상 실적이요. 예상 실적이 상승하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다라고 해서 계속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다가 인프라 투자까지 확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주가 반응이 좀 밋밋하다라는 겁니다. 왜 밋밋할까요?
왜 밋밋하나요? 자, 이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이게 뭐 제 말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게 그 간단한 논리죠. 예, 간단한 논리죠. 지금은 Q가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생산량이라는 게 항상 일정한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생산량은 항상 고정입니다. 그죠? 예, 생산량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수요가 급증하고 근데 공급량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P, 즉 프라이스,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가격 상승만 가지고는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고 미래 수요도 계속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기업들은 뭘 하죠? 바로 투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죠?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시클리컬 기업의 철강뿐만 아니고요. 철강뿐만 아니고 앱손모빌, 미국의 대표적인 그런 기름, 휘발유, 정유사라고 해야 되나? 앱손모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1위죠. 이 앱손모빌과 관련된 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달 전인가? 한 달 보름 전인가? 제가 그 기사를 저도 봤는데, 그 기사를 갖다가 찾을까 하다가 찾지는 않았습니다. 보여드릴까 하다가, 어차피 여러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기사에서는 국제유가가 상승을 해도 앱손모빌과 같은 이러한 그 시추업체나 정유업체들이 웃지를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투자를 못한다 이거예요. 일단 대규모 자금을 갖다가 금융사로부터 차입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친환경 하고 있는데, 글로벌 정부들과 산업 자체가 친환경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통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친환경에 반대되는 그러한 섹터의 기업들이 아무리 세계 1위고 우량한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돈을 잘 안 빌려준다 이거예요.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물며 자체적인 자금이 있어도 미래 수요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투자를 지금 단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보통 전통산업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가치주라고도 표현하고. 자, 이런 산업이 구조적인 어떠한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바로 이게 나오죠. 수요가 급증을 하는데 앞으로의 수요도 또 계속 증가한다. 그래서 생산량을 갖다가 풀로 채우고, 이와 함께 앞으로의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투자를 하죠. 선행 투자를 합니다. 자, 선행 투자를 하면서 공급량은 계속 풀로 가면서 늘려가면서 투자를 해서 이 투자한 것에 대한 가동을 통해 가지고 더 공급량을 늘려가요. 이게 보통 성장주들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공급량 늘어나고 투자하고, 또 투자 더 늘리고, 추가 투자하고, 또 공급량 늘려가고, 추가 투자하고. 이게 구조적 성장주들의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2차전지 섹터죠. 2차전지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런 시클리컬 관련 기업들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나오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놓친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못 본 것 같아요. 전혀. 그리고 조금 전에도 찾아볼까 하다가 못 봤는데 안 나왔겠지라고 그냥 접었어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 친환경과 관련한 어떠한 그런 시설 투자나 이런 것들은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본 적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철강과 관련해서 기존 전통 산업에 해당되는 이런 철강과 관련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사례를 들어드린 앱손모빌과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 광산업체들도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유튜브 방송으로도 만들어서 올려드렸죠. 뭐였나요? 광산업체대가 예를 하나 들어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증세 있죠. 증세를 갖다 설명하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증세를 할 바에 차라리 뭐를 하죠? 성장 기업들은 증세로 세금을 납부할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장 기업이 아닌 전통 산업에 해당되는 어떤 광산업체 같은 이런 곳에서는 뭘 한다고 그랬죠? 그거 할 바에는 죽어라 뭘 한다고요?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돈으로 증세할 바에는. 예, 실제로 나온 기사예요. 우리나라 기사가 아닙니다. 예, 이거 뭐 CNN 뭐 이런 기사들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쪽에서 기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가 영문을 갖다가 다 해석해가지고 읽은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요새 참 번역기가 참 잘 돌아가요. 예. 뭐 하여간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해서 오늘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정이 됐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저조하게 움직여요. 저조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게 왜 저조하게 움직이냐 이러면은 2조 달러에서 1조 달러 미만으로 절반 반토막이 딱 났잖아. 투자 규모가. 그리고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이런 어떤 부분, 이런 구조적 성장 산업이 아닌 시클리컬 기업으로서의 어떤 한계, 그것과 함께 또 하나가 또 있죠. 뭐냐면은 최근에 뭐죠? 구리 등 비철금속이나 아니면은 이 철과 관련된 이러한 금속 시장들, 원자재 시장이라고 그러죠. 상품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원자재 시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아무래도 조정이 팍 꺾여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V자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러한 이벤트였을까라는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죠? 퀘스천 마크. 이거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글쎄. 그리고 이게 뭐 한 방에 하는 것도 아니죠. 수년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한 분야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도로, 항만, 그 다음에 철도, 그리고 통신, 전기차, 기타 등등 수많은 곳에 나눠져서 수년에 이어서 뭐 수년인가요? 십몇 년인가요? 걸쳐서 나눠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철강주를 비롯한 시클리컬 관련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무조건 인프라 투자만 되면 매수해야지 라고 덤비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방송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자, 뭐 가긴 가겠죠, 당연히.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또 확 커진다면 또 반등도 확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국한에서만 봤을 때에 한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세요. 괜히 이쪽 섹터는 못 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탄력면에서는 그리고 인프라 투자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기준만 좀 못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결국에 하반기는 성장주, 그 다음에 연말로 갈수록 기대감이 큰 그런 성장주들 있죠. 정책과 관련된 그러한 섹터라든지 실적 이외에 기대감이 큰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덩달아서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 결국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냐, 크게 성장할 수 있느냐, 지금 매출이 1,000억이지만 앞으로 2,000억, 3,0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섹터들이 좀 더 유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는 물론 갑자기 금리가 확 치솟으면 또 좀 틀리겠죠. 그럼 또 은행주 봐야 되나요? 금융주 봐야 되고. 뭐 여튼 그렇지만은 일단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최강주들을 보면서 이거는 좀 집어드리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 가지고 방송을 이렇게 진행해 봤어요.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